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IBK 투자증권 이승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AI 훈풍 게임 플랫폼주로 이어지나? 오늘 살펴볼 업종이 게임과 플랫폼이다 보니까 AI 훈풍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 안에 또 저 PBR 훈풍도 좀 가세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모멘텀의 지속성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플랫폼 업종 내에서 또 큰 이슈가 나오고 있죠. 트위치 철수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이 트위치가 우리나라 진출을 언제 했나 봤더니 2015년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어제부로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망 사용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철수를 하는 건데요. 이러면서 네이버의 치지직과 아프리카 TV로 재편되고 있는 국내 스트리밍 시장입니다. 현 상황 짚어볼까요? 예, 이제 국내 스트리밍 시장이 이제 아프리카 TV와 이제 치직이 양분될 거로 이제 다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치직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트래픽이나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공개했고요. 이제 최근의 트래픽을 보면은 최고의 방송 채널과 이제 시청자 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역시 이제 최고의 트래픽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위 자리를 계속 차지할 거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두 회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워낙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경쟁이긴 하지만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상황과 어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다른 전략을 갖고서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스트리밍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쵸. 이게 아직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성장을 했고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보다도 해외 쪽은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외 쪽으로 만약에 진출을 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이게 뭔가 스트리밍 시장이 뭔가 왜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쓰나 사실 이해를 못했던 것도 한 10년 전에는 그쵸. 아마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국내 스트리밍 시장과 함께 또 유튜브 쪽에서도 이런 스트리밍 시장에서 도입하는 여러 가지 과금 체제들 도입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쇼핑도 여기에 함께 붙여지고 있어서요. 과연 어떤 모델로 또 이런 스트리밍 시장이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아프리카 TV 돈 잘 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그걸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치지직으로 스트리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네이버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좀 비유를 하면은 네이버한테 치직은 일종의 우리 마트 이런 데 미끼 상품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네네. 네이버의 이제 본 사업은 광고 비즈니스고, 이제 과거에 PC 인터넷 시절에는 네이버가 거의 모든 80~90%의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로 플랫폼이 바뀌면서 이제 카카오와 이제 유튜브가 아주 강력한 경쟁대로 올라왔고, 시장을 3분할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이버의 가장 큰 걱정은 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에게 완전히 뺏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동영상 시장을 뭘 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플랫폼 지위를 그쵸. 뺏겼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위를 뺏겼죠. 저희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서비스별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요. 검색은 네이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카카오,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는 유튜브를 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지위를 뺏겼는데 최근에 네이버의 좀 변화를 보면 그 네이버 앱에 클립이라고 하는 숏폼 이제 컨텐츠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도 이 동영상 시장을 뺏길 수는 없는 거고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한 고민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트위치가 한국 사업에 대해서 축소 철수를 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하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은 많아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TV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여러 가지 별풍선의 가격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선정성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아프리카 TV는 그래도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인정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네이버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이 숏폼에서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새로운 동영상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취지를 통해서 새로운 동영상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컨텐츠가 클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은 되게 장시간에 긴 시간도 있고 광고 플랫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은 떨어져요. 왜냐면은 그 트래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 어떤 검열 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숏폼 쪽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취직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다면 네이버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광고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 시장에서 그동안 이 그 유튜브가 갖고 있는 시장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아프리카 TV는 이 별풍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수익 구조잖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어쨌든 광고가 가장 메인이고 이 광고 쪽에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별풍선 비슷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네이버는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의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도 이런 라이브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기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직과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결국은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 시장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 것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의 핵심은 유튜브 쪽의 광고를 네이버가 그렇죠. 이 치지직 등을 활용해서 얼마나 네. 뺏어올 수 있는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라이브 커머스도 미끼 상품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생각보다 거기서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기존의 쇼핑의 어떤 좀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또 이런 그 트위치의 철수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또 노리는 치즈직이라는 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치즈직 시장을 선점하는 크리에이터가 누가 될까? 그렇죠. 예, 요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이버가 밀어주면 하니까요, 어쨌든. 그렇죠.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예. 아프리카 TV는 그래도 어쨌든 이 별풍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성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그런 별풍선 같은 시스템보다는 광고 자체 풀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가 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별풍선 같은 걸 못 받더라도 어떤 BJ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프리카 TV도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트래픽 동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 TV가 베트남 쪽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었는데, 이제 오는 5월에는 숲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명까지도 변경한다고 하는데 내용 짚어주시면서 전망해 주시죠. 아무래도 트위치 철수하면서 그쪽에 있는 BJ들을 옮겨왔고요. 그 다음에 트위치를 보던 분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오는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고의 이제 트래픽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프리카 TV 역시 이번 기회를 좀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찬스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국내 시장은 이 전체 풀은 한정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트위치의 시장을 네이버와 이제 아프리카 TV가 나눠 갔는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해외 진출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해외를 나가야 되는 거고, 사실은 아프리카 TV라는 이름 이외에 숲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어떤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좀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많은 노하우를 이미 축적을 했고요. 수많은 BJ들이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진입해서 성장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한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성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네이버의 라인, 일본에 성공했던 라인 사례가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의 피코마, 아니면 네이버 웹툰, 뭐 하이브의 뭐 위버스, 뭐 이런 플랫폼들인데 사실 보면 그 플랫폼 자체로 성공한 건 라인 유일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컨텐츠, K컬처라고 하는 부분이 묻어나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역시 K컬처가 묻어날 수 있는 BJ들,
그런 컨텐츠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가 사실 해외 성공에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사실 뭐 해외 진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더 더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이제 유튜브 같은 이미 시장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상당히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기대는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중동 모멘텀은 크게 기대 안 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사우디 쪽에서 이제 사우디에 이제 CS라고 하는 것도 참여를 하고, 물론 네이버가 이제 사우디에서의 투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스마트 빌딩 관련된 수주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전체 규모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어떤 주가나 어떤 방향성을 바꾸는 힘으로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 주가를 보시면 네이버가 카카오와 함께 바닥을 찍고 쭉 올라주다가 네이버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카카오는 이달 중순에 사상 처음 매출 8조 원 돌파, 4분기 실적 영업이익 최대치 경신 소식에 따라서 조금은 더 추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카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I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네이버한테 인공지능을 대하는 건 축구 선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 기술을 되게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기술력, 경쟁력을 갖고서 어떤 자기 서비스에 결합하면서 어떤 사업적인 확장을 하는 건데, 카카오는 축구 선수라기보다는 축구단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모아서 그 축구단이 최적화시키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타사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갖다가 카카오 서비스에 맞게 효율화시키고 최적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 두 상황이 좀 입장이 좀 다르고요. 뭐 저희가 사실 뭐 메시나 손흥민이 중요하냐,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냐,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중요하다 할 때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상당히 중요한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좀 사업적인 방향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 손흥민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쵸. 카카오 입장에서는 맨체스터 키워야 유나이티드 돼요. 같은 맞습니다. 팀을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인 이제 클로버 X를 만들었고요. 예. 이거를 자기 기술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시면 네이버의 핵심 기술은 검색이죠. 그래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이제 그 AI 기술 뛰어난 회사를 보면은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은 MS라든가 이런 쪽이잖아요. 검색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인공지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검색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빨리 갔던 게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상당히 빨리 움직였어요. 이미 세종 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두 번째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서 한국에다가 MS, 구글, 아마존과 함께 클라우드 사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가 되고 있냐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약간 끼워 파는 상품처럼 같이 결합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잘 돼야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과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우선은 이런 B2B 쪽, B2G 쪽 시장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본격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커머스 쪽에서도 이 광고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권유는 사실 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될 때 네이버는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조금 다른 게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톡도 있지만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핀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역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 서비스에 결합해서 그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용자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을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의 좀 입장 좀 다르고요. 그래서 카카오 쪽에서는 어떤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모델들을 최적화시켜서 자신의 서비스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좀 약간 입장이 좀 다르게 뭐 둘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이버도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네.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에서 봤을 때는 네.
지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4위라고 봐야죠. 4위, 5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MS, 아마존, 구글이 워낙 일찍 들어와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었고 워낙 글로벌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과 경쟁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상품 라인업이라든가 기술이 좀 미진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올해, 내년, 앞으로 5년, 10년간은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 클라우드 사업은 네이버 검색이나 커머스는 트래픽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를 엄청 그 외형 서버를 넣어야 돼요. 하드웨어를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효율화시키면은 클라우드로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매출 나면 날수록 마진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네이버 입장도 할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서 네. 가장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죠? 역시 광고예요. 왜냐면은 예. 카카오는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은 카카오톡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게임하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멜론을 인수하면서 캐시카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카카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카카오톡에 우리 그 조그만 광고 있잖아요. 요게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고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카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뭐 외형 매출로 보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수익성에서는 광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4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중에 어떤 쪽이 더 좋았다고 판단하시나요? 사실 둘 다 이제 작년부터 비용 효율화를 많이 했었고 외형도 경기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유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 쪽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카오 순환은 아직은 끝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네, 검찰의 수사가 카카오 계열사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쯤 이런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분식회계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신임 대표가 선임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영 쇄신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조직의 비율화 부분 정도를 상당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신사업이라는 부분에서 비용을 많이 썼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리스크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나 사업적 리스크 둘 다 좀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플랫폼주 전반적인 상반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경기가 내수가 돌아설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하나 플랫폼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 나올까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빅테크 주식과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빅테크 뭐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 같은 회사도 가장 중요한 사업 모델은 광고예요. 그만큼 미국 경기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내수 경기가 좋기 때문에 광고가 엄청 잘 된 거고요. 그만큼 그 회사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엄청 실적이 좋아진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붙으면서 그 광고의 효율성, 레버리지 효과가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실적에서 나왔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확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는 실적이고 그 저변에 있는 거는 내수의 성과입니다. 그 내수가 얼마나 좋은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내수의 성과 플러스 AI에 맞습니다. 대한 효율성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그런 스토리가 앞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작년 3, 4분기 때 국내 광고 경기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서의 어떤 광고 어떤 슬롯을 늘렸고 네이버 역시 인공지능을 결합하면서 효율성을 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어떤 이 광고를 볼 수 있는 클릭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광고 성장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수가 좋아진다, 내수가 돌아설 수만 있다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상당히 크게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물론 지금은 한국 경기 자체가 수출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아직은 내수로 이게 오고 있지는 않지만 내수가 좋아지는 시기 물론 뭐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때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빨리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비용에 대한 효율화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세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 연준 역시 뭐 6월 아니면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워낙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주변 뭐 지인의 지인, 뭐 어떤 분은 건물 사셨다, 뭐 네, 이런 그쵸. 스토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은 지 지금 딱 4년 차인데, 퍼포먼스 내고 3년 정도 이제 네. 진행이 됐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네카오 주가를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카카오의 경영쇄신 이런 부분은 네이버가 한 4, 5년 전에 했던 부분이에요. 네이버도 어떤 공정위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쳤었고, 그 이후에 안정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라든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 역시 이번 경영쇄신이 잘 되면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정보 공개와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만큼 정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공투 잘하고 있고, 경영진이 외국인과 투자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쪽은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도 저 PBR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여겨볼 포인트 살펴볼게요.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주도 저 PBR 수혜주다라면서 주목받았던 종목이 뭐 NHN, 예, 저평가돼 있다. 또 현금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크래프톤, NC소프트 등 이런 기업들, 그 외 많은 기업들이 저 PBR에 그렇죠. 놓여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 쪽은 아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가 피크였다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봉쇄 됐을 때 할 게 집에서 게임밖에 없거든요. 그때 트래픽은 최고조였던 거고, 그때부터 계속 빠져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게임은 PC랑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PC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떤 이용자 Q의 성장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게이머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게임에 고착화돼서 신작 게임이 나와도 이걸 탐색하는 그런 비용도 올라갔고요. 전환 비용은 더 올라갔어요. 결국은 신작 게임이 아무리 재밌고 어떻게 떠나서 잘 안 옵니다. 왔다가 금방 떠나요. 다시 또. 그만큼 아주 획기적인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임이 나오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2,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신작 게임이 거의 다 망했죠. 사실은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오딘 말고는 모바일 게임에서 아주 뚜렷한 성공을 낸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에서의 문제가 게임즈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저 PBR을 만든 거죠. 주가가 떨어지고, 하지만 현금으로는 좋거든요. 돈을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PBR 된 거고, 지금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의 바닥 잡기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또 이제 좀 기대할 만한 대작 게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게임주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경직성이 있었군요. 네. 예, 크게 뭐 이동하는 게이머들이 없을 정도로 어렵죠. 그렇게 하던 게임만 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좀 희망을 봤던 것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게임 플랫폼 안에서 콘서트를 연다든지 네.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마음이 열리는 이런 네.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게임주에 대해서 주목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상반기는 아주 큰 대작은 좀 없어요. 사실 그래도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라든가 아니면 넷마블의 아스탈 연대기나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게임들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신작 게임 TL이 글로벌 시장에 언제 출시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멘텀은 좀 약한 상황이에요.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시기가 정해지면은 그래도 바닥론과 함께
이제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한 쪽은 게임일까요? 플랫폼일까요? 지금으로선 플랫폼 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게임주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아직도 네이버, 카카오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내려가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덜해지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네. 플랫폼이 좀 더 네네. 반응이 강하게 겁니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여담으로 한 가지 질문 네. 시간 여유가 있어서 더 드리자면 그 게임 쪽에 진짜 한 차례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게 메타버스와 NFT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기대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 되나요?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를 2, 3년 엔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더 이상 메타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메타버스가 과연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거기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네. 연구원님, 그 메타버스 세계를 정말 좋아해요. 그쵸. 그냥 거기 막 돌아다녀요. 맞아요.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대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하지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돈이 안 되는 연령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 40대 네. 이쪽에서 돈을 쓰는 거고, 그분들이 뭐 상품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결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크면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더 높은 가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뭐 STO라든가 다양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세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좀 둔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키가 되려면은 하드웨어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애플 글라스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좀 더 저렴해지면은 메타버스 시장도 좋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담당하시는 기업들 가운데서 올해 최고의 성장주 혹은 올해의 턴어라운드주 꼽아주신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사실 뭐 저희도 항상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NC가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NC를 꼽아주시네요. 네. 네, 올해는 제발.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 4.5조 수준이고 예. 현금성 자산이 2조 내외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금을 포함한 가용 자산이 3.5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고 거의 모든 악재는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회사가 이번 컨콜에서도 M&A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뭐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상 최고가 104만 8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주가는 현재 5분의 1토막 그렇죠.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현금 또 이 PBR을 네. 또 개선시키는 그런 국면, 정책적인 국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AI가 게임주의 그 어떤 자본의 효율성을 더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게 매출단보다는 비용의 축소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사실 게임이 나올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작화, 일러스트레이터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AI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남아 쪽에다 외주를 주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AI 기술을 통해서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게임 나오는 시기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게임이 더 트렌디해지는 거고 그 게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AI 자체의 기술력은 게임의 기술력과 상당히 연관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과 게임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그리고 또 이런 금리 인하 시기, 여기에 또 AI라는 모멘텀까지 가세하면서 모멘텀이 또 집중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한번 판단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